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안동시는 낙동강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 본격화에 나섰는데요. 안동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동시 물산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금방이네요. 네, 그렇죠.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삶 속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의 내용으로 보면 또 엄청난 긴 시간이 흘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또 국가적인 과제도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작게는 클린시티 안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크게는 국가 바이오생명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안동댐과 이마댐이 애물단지에서 벗어나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안동의 맑은 물이 대구에 공급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해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동은 문화관광도시에서 바이오 산업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한 바이오 상용화 실증 지원센터 구축 등은 안동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안동은 문화관광도시와 친환경 바이오도시라는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안동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안동시 물산업인데요. 시민분들께서 안동시 물산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네. 안동시 물산업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동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다 돼갑니다. 네, 또 인마댐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그동안 우리는 고향을 잃고 문전옥답을 물속에 수모를 시키고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다 설정돼서 생활권에 또 사유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걸리고 또 농사가 잘 안 되는 아픔을 겪어봤지만 그래도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그리고 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나도 큰 피해가 없었어요. 이것 모든 것은 안동댐과 이마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작 다른 지역에게는 보물단지인데 우리 지역에게는 정말 애물단지인 거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가 돕고 도와야 되는 거다. 우리가 맑은 물을 주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 대가를 뭔가 줘야만 서로가 상생 발전을 하는데 일방적인 희생만 50년을 감내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네, 안동은 댐을 2개 가지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춘천은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을 잘 개발해서 춘천 지역이 관광 거점 도시로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안동과 대구와 물 협약을 하기 전에 구미에서는 낙동강의 안동댐의 물이 구미를 거쳐서 내려가잖아요. 네. 구미에서 이 물을 식수원으로 대구에 주면서 협약을 했었어요. 아, 구미에서 대구에 물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지금은 취소가 됐지만 정작 댐을 가지고 있는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있는 안동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댐이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댐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시키고 또 산업화도 하는데 네, 우리는 오로지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했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마댐의 물이 영천이나 포항으로 갑니다. 물은 흘러가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받은 게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일방적으로만 희생을 강요하고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죠. 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할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우리 안동댐과 이마댐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네.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안동댐을 안동 시민들에게 보물단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 산업을 추진한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럼 안동시 물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산업은 안동시가 추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산업입니다. 네, 물을 가지고 춘천은 호반의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안동도 호반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안동은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어요. 안동댐 안에는 유람선 하나 다니지 않아요. 네, 춘천은 가면은 댐 주변에 위락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도 댐의 수자원, 공유수변, 주변 지역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안동댐에도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고 댐 위에 수상실경 공연장도 만들고 댐 주변에 호텔도 만들어서 관광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큰 관점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지금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안동댐의 물을 식수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모든 지자체들이 댐에 있는 1급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공급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네, 물은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맑은 물을 주는 대신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안동시와 대구시와 물 상호 공급 협약을 맺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대구시는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공약이 서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네, 그 내용이 안동에서는 맑은 물을 줄게. 그럼 대구에서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안동에다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물을 보내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낙동강 수계를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전국의 4대강 수계로 넓힐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을 안동시가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동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모델이 돼야 된다. 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이 좋은 시책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중심에 안동의 물산업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대구에 물을 보내고 대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 인센티브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죠. 안동은 자연환경 보존지에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네,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주면은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지금 현재 대구하고 협약을 해놓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오가는 내용은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그 배후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동에 만들겠다. 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다음에는 대구에서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으로 강력철도가 와요. 이것을 어디까지? 안동까지 연장을 해달라. 그다음에는 안동댐 안에는 여러 가지 퇴적토, 녹조가 많아요. 이런 녹조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연구센터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 분원을 여기에 유치해서 녹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연구해서 녹조를 산업화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녹조를 산업화시키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또 색소도 만들 수 있어요. 사료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자원화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지역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되겠죠. 또 댐 안에는 지금 중금속이 포함된 퇴적토가 많아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퇴적토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중금속과 분리하는 기술. 아, 그다음에 이 퇴적토를 가지고 그게 만약에 항토 성분이 있다면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술이 되면은 우리나라 댐과 강이 겪고 있는 녹조 문제, 안동에서 기술 개발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더 크게는 바다의 녹조까지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산업화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걸 요구를 해놓은 거죠. 또 그리고 가장 근시한 쪽으로는 수계자금이 있어요. 수계자금. 수계자금은 안동이나 예천, 영주나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수계자금도 다른 지역보다가 안동에 더 많이 달라.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안동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또는 주변에 관광시설 이런 걸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생협력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물을 주는 대가로
대구로부터 또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받아냈고 또 안동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네. 대구가 솔선수범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물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잘 추진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또 현재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의 일환으로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가져가면 일 60만 톤을 가져갑니다. 네, 60만 톤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동댐의 저수량은 충분한가? 또 주변 지역에 피해는 없는가? 또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제 수로를 간을 묻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가장 최적의 코스는 어느 곳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적의 안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동에서는 일일 430만 톤의 물이 내려가요. 이 430만 톤 중에서 33만 톤 정도는 여유분이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럼 한 27만 톤 정도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 관리 배분 계획만 맞추면은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영주댐이 완성이 되어서 또 40만 톤의 물이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물 관리 계획을 다시 재배정을 하면 물 부족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물이 일반적으로 안동댐의 물은 지금 1급수인데 네, 많은 시민들이 봉화 석포제련소 또는 녹조 문제로 심리적으로 1급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급수가 맞는 거예요. 안동댐의 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예.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BOD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안동댐이 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퇴적토라든가 녹조의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안동의 물을 대구로 가지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럼 우리 안동의 입장에서 어떠냐? 저는 대구까지만 물을 보내서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결국은 지금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어디냐? 부산입니다. 부산. 네, 안동댐에서 부산까지 물을 저는 다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는 대구까지 가는 것만 계산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동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왕이면 부산까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낙동강 수계를 전체를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려면 도대체 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충주댐의 물은 남아 돌아요. 홍수 때가 될 때마다 해마다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댐의 물을 안동댐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 안동에서 그 물을 확보하면 부산까지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낙동강 수계 전체가 해결이 되고 안동댐, 이마댐, 충주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마댐과 안동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충주댐까지 연결해버리면 세 개의 댐이 하나가 연결되겠죠. 댐을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세 개의 댐을 연결해버리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댐 하나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이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플랜을 우리 안동시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안동시에서 몇 차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 부결로 지금 좌절되고 있는데 네.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면 이런 예산을 좀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안동이 진정한 먹는 물 산업의 최중심지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신이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동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많은 또 진도가 나가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데이터로 좀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동댐 수질이 1급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안동댐 수질 논란 때문에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을 대구 시민, 부산 시민이 다 먹고 있어요. 네. 만약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됐다면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동에서 대구에 물을 보낸다 하니까 또 중금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 주장을 하려면은 평상시에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죠. 네. 중금속이 내려가는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안동 시민도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1급 쓰고 안전하기 때문에 먹고 있어요. 단지 중금속은 퇴적도 속에 일부 포함이 돼 이거는 용출이 되지 않습니다. 용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네. 자연 하천에서도 중금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제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동댐의 수질이 가장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종 오염원이 들어가겠죠. 뭐 상식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나쁜 거예요. 부산쯤 가면 물이 엄청나게 나빠요. 그러나 부산 시민들은 그 물을 정화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안동대 깨끗한 물을 똑바로 보내줘 버리면 정수 비용만 세이브 시켜야 그걸 안동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부산 시민 입장에서도 맑은 물을 먹게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안동에 줘서 더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이것이 바로 상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안동댐 물은 믿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전혀 정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물입니다.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순항한다면 음. 안동시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맑은 물을 보내줘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동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나 하류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단지를 만들어준다. 또 물산업연구소를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동 시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뭐냐. 대구의 구군과 안동의 읍면이 상호 협약을 맺었어요. 네. 우리는 물 줄 테니까 어차피 대구 시민은 농특산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거 사 먹어야 되겠어요? 안동 거 사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동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구하고 읍면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계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네.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한 개 구가 한 개 읍면을 맡아라. 아,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된 거예요. 예. 정말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난주에는 임동면에서 갔는데 2시간 만에 물건 다 팔고 물건이 없어요. 어, 지금 대구에서 모든 농산물은 안동 걸 사주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요. 예. 농협의 쌀도 대구로 가고 안동의 특산 모든 게 대구로 가거든요. 또 어제 도산에서 또 갔어요. 정말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것이 결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농특산물은 잘 아시다시피 판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대구 시민이 안동 물건을 다 사준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맑은 물을 보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안동 시민은 대구 시민이 또 우리 농산물 사주니까 고마운 거고 서로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개체를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우호 협력하는 또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동시 물산업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네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분들과 또 안동 시민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야 될 일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은 끝이 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듯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태어나겠다. 지금 현재 많은 변화와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싫어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정한 안동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새로운 안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안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물산업 현황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